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한 지 10년,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.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겐 남편이 곧 가족이었고 남편이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제 생일, 그 믿음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날은 생일 하루 전날이었어요. 절친한 언니가 전화했죠. 그래도 생일인데 고기 한 점 먹자. 그래서 아이를 엄마 친구에게 잠깐 맡기고 소주 한 병, 고기 몇 점을 먹었어요. 언니가 말했죠. 너도 좀 쉬어라. 항상 너무 애쓴다. 그 말이 괜히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. 평소엔 괜찮아 하고 넘기던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. 밤 9시쯤이었을까요?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. 저도 모르게 일이 좀 늦어서 그래요.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.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, 술 먹느라 고생했겠다. 말투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. 그렇게 통화는 끊겼습니다.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.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남편이 없었어요.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잠시 멈췄어요. 그 새벽이 바로 제 생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. 아침이 되었습니다.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. 오늘이 내 생일인데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. 남편은 잠깐 들어와 씻더니 말없이 나가버렸고요.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.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, 텅 빈 그릇 하나. 그게 전부였어요. 그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. 그래도 생일인데 너무하네. 오늘 저녁에 내가 갈게.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. 친구는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와줬어요.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. 촛불도 켜지 않았어요. 말도 많지 않았어요.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. 친구가 그러더군요. 넌 참 착하다. 그냥 너라도 너를 챙겨라.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그날 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베개를 껴안고 울다 잠이 들었어요. 그 새벽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다음 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. 먹고 싶은 거 있어? 강원도 가서 고기 먹고 오자.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는 고깃집에 갔어요. 남편은 고기를 굽고 아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죠. 그 순간 그래, 그냥 있자. 별일 아니었을지도 몰라. 스스로를 다독였어요. 그 다음 날엔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갔어요. 남편은 웃고 아이는 사진을 찍고 가족처럼 보였어요. 정말로 평범한 하루 같았어요.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. 며칠 전이었어요. 남편 네이트온 계정이 만료되어서 제가 대신 로그인했어요. 그런데 보낸 메시지함에 이상한 문자가 보이더군요. 새벽 3시. 일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? 자기 보고 싶어. 빨리 와. 새벽 5시. 언제 와? 잠이 안 와.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그날이 언제였을까요? 바로 제 생일 새벽이었어요. 남편이 외박했던 그 새벽이요. 손이 떨렸어요.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. 밤 10시 40분 어느 술집에서 10만 원 결제. 밤 10시 45분 어느 모텔에서 5만 5천 원 결제. 눈앞이 하얘졌어요.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. 그날 나는 집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 품에 있었던 겁니다. 그날 저녁 소주잔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. 그날 누구랑 뭐하고 있었어?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. 그냥 술집 여자야. 문자 좀 보냈다고 왜 그래? 저는 말했어요. 그날이 내 생일이었어.
그 새벽에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더라. 그게 내 생일이었어. 남편은 그냥 웃더군요. 쿨하게 좀 넘어가면 안 돼? 그 한마디가 너무 잔인했어요. 소주잔을 던져버렸어요. 그럼 너도 오늘 다른 남자랑 자고 와. 내가 호텔비라도 내줄게. 그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저 소주잔 조각만 바닥에 흩어졌죠. 다음 날 그 여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. 여보세요?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.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. 그만해. 룸 들어갔을 거야.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. 룸 들어갔을 거야.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었어요. 그날이 내 생일의 새벽이었다는 게 그날 밤 내가 혼자 울던 그 시간에 그는 다른 여자 품에 있었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. 지금도 남편은 잘 지냅니다. 아이와 웃고 가끔은 더 다정해요. 하지만 저는 알아요.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. 그날 새벽 모텔의 불빛이 아직 제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아요. 불 꺼진 방에서도 그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가끔 생각합니다.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?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넘겨야 하는 걸까? 하지만요. 내 생일 새벽에 다른 여자와 있었던 남자. 그걸 어느 여자가, 어떤 여자가 쿨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.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참고 다른 한 사람이 있는 일이라는 걸요. 지금도 아이 앞에서는 웃어요. 아이의 웃음이 제 버팀목이에요. 하지만 밤이 되면 그날 새벽 그 문자가 떠올라 속에서 불이 나요.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? 보고 싶어. 빨리 와.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돼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 옆에 있지만 더 이상 아내가 아닙니다. 그저 아이의 엄마로 이 집의 그림자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. 어쩌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마음이 무너져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사랑이 식은 자리, 그 차가운 공기를 매일 마시며 그냥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요. 저도 매일 버팁니다. 내일은 조금 덜 아프기를 바라면서요. 이 사연을 보내며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었어요. 내 생일 새벽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다. 그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갈라놨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제 일부로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.